안녕하세요. 제11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민규입니다. 젊은 시선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대학 토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온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가 올해로 11회째를 맞았는데요. 86개 팀이 전국에서 참여를 해서 드디어 오늘 최종 결승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과연 어떤 얼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을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대학생 토론대회 예선전. 전국에서 모인 지성과 열정, 패기로 무장한 대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변호사 하는 분이 있으면 이제 그런 쪽 관심 있어요. 말하는 쪽. 그래서 이 대회가 굉장히 우리 앞으로 커리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토론을 이제 계속 재밌게 보다가 이번엔 저희가 직접 참가하고 싶어서. 저마다의 목표를 안고 결전을 앞둔 이들. 총 86개 팀, 참가 인원수만도 무려 172명. 대학 최고의 토론 고수를 가려내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학생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또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토론 문화가 한 단계씩 높아진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우리 대학생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의 토론 문화를 선도하는 그러한 중요한 인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드디어 주사위는 던져졌다. 예선 리그의 대진표가 공개되고 이제 실전에서 자신들이 쌓아온 실력을 입증하는 일만 남았다. 첫날만 살아남자 일단. 제 목표는 무난하게 16강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수상권 바로 앞에서 떨어졌는데 이번엔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화이팅! 시멘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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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팀이 한 조가 되어서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되는 예선전.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격적인 토론 배틀이 시작되고 열띤 찬반 논쟁 속에 촌철살인으로 상대의 빈틈을 공략. 진짜로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학교에 불꽃 튀는 공방이 계속됐다. 너무 정신없이 시간이 훅 지나가는 느낌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가 이렇게 반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길었으면 좀 더 재밌게, 어떻게 보면 지적인 스포츠니까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첫 경기를 마치고 숨고를 tum도 없이 보다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참가자들.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다 했어요. 오히려 저쪽이 임론이 근데 저쪽이 논지가 너무 약했어가지고. 답입니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을까요?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의견들 다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줄 아셔서 우리 사회의 미래가 참 밝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본선 진출을 목표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전은 계속되고 이렇게 대회 첫날 86개 팀의 예선전이 모두 끝나고 드디어 본선 진출자가 확정됐다.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 본선 진출의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데 대회 둘째 날 전국 대학 토론대회 본선이 시작됐다. 예선을 거쳐 64강에 오른 본선 진출자들. 대학 최고의 토론 고수를 가려내기 위한 진검승부는 이제부터다. 본선에서 심사의 주안점은 자신의 논리력을 잘 전개하는 것과 상대방의 주장을 잘 청취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원의 권리를 위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빈틈없는 논리와 순발력, 치밀하게 준비한 비장의 전략들을 쏟아내며 토론장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데 계속 버벅거려봐. 어떡하지? 아니 오빠 잘했어요. 되게 오빠 버벅거려. 예선보다 훨씬 잘했어요. 아 진짜? 지금 뭔가 예선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그때는 뭔가 얘가 지금 하고 있나 싶었는데 본선 때는 좀 더 체계적으로 얘기하는 느낌? 근데 워낙에 다른 팀들도 다 강해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물러설 것 없는 토너먼트식 승부. 이제 본선 진출자의 절반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우승에 대한 열정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토론 배틀은 더욱 치열해지고 이제 32강을 넘어 16강 그리고 8강까지
1박 2일간의 여정을 통해 총 4번의 불꽃 튀는 결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며 최종 본선 무대에 나설 4강 진출팀이 드디어 확정됐다. 그린메이트 파이팅! 환상의 팀워크를 선보인 서강대학교 그린메이트. 공감 파이팅! 철벽 논리로 무장한 연세대학교 공감. 명희 파이팅! 패배를 모른다 서울대학교 명희. 와일드카드 파이팅! 토론의 끝판왕 서울대 연세대학교 연합 와일드카드. 이들이 바로 대학 토론 최강자를 가리기 위한 마지막 관문 4강전의 주인공들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1회 전국 대학생 토론 대회의 준결승전을 시작합니다. 선거 제도를 개정함에 있어서 선거다운 선거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란 결국 진짜 일 잘하는 정치인, 정말 정치 잘하는 사람 뽑는 공직자 선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들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지금 두 거대 정당 위주로 간다면 유권자는 오직 두 가지 정책 세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그게 강제되는 것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하에서는 인물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 점에서 인물 개파는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측의 주장이고요. 하지만 개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천권이라는 실체적인 권력에 있습니다. 한 당이 하나의 신념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적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저희는 유권자들의 민의를 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의원 자율성을 확보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생각합니다. 개파의 뿌리는 결국 개파 갈등이 아니라 지역주의입니다. 결국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이 독버섯의 머리만 제거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오픈 프라이머리가 현실화된다면은 정당의 개입 없이 오로지 국민의 의견만으로 후보자가 선출이 되기 때문에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현대사회 유권자들은 지금 정당을 통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그런 방식 자체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쪽을 통해서 의견을 표출하고 싶어 하는 거죠. 국민들, 정책 이런 거 원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들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천권으로 인한 각종 그런 문제들, 그리고 개파 정치, 이런 것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충만한 상태에서 저는 오히려 정당이 자신들의 공천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정치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권리도 정당에게 주되 책임도 정당이 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정당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 어떤 토론 대회보다도 열정적이고 또 패기 넘치는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요. 자, 오늘 토론의 왕좌를 놓고 겨루게 될 두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희팀의 김동휘, 소전병입니다. 팀워크가 워낙 좋아서 어떤 관점이라든가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저희의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생활 마지막 불꽃의 명희 파이팅! 이어서 두 번째 팀 만나보겠습니다. 와일드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와일드카드 팀의 안정훈, 유용재입니다. 저희가 서로 다른 팀이었다가 극적으로 마감 1시간 전에 결성이 되어서 와일드카드라는 팀을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 결승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토론해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는 토론, 막힘없는 논리, 와일드카드 파이팅! 올해 대학생들 중에서 토론을 가장 잘하는 토론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오른 소감부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명희부터 얘기를 해주실까요? 대학생활 마지막 토론 대회인데 이렇게 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무엇보다 등록금을 벌게 돼서 참 기쁩니다.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네, 와일드카드의 심정은 어떨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준결승 자체가 워낙 강팀을 만나서 많이 떨렸었고 실력 발휘 많이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런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주 다부진 심정을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우선 저는 좀 궁금한 게 두 팀의 팀명의 뜻입니다. 여기는 언뜻 봐서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와일드카드는 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와일드카드의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원래 와일드카드라는 뜻이 스포츠 경기에서 특별히 출전이 허락된 팀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마감 1시간 전에 극적으로 팀이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와일드카드다운 정말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의미에서 팀을 정하게 됐습니다. 아니, 출전하기 1시간 전에 팀을 꾸렸는데 결승까지 올라왔어요. 되게 즉흥적으로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애드리브가 된다? 네, 좀 그런 느낌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를 알 수 있는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명희는 제가 예상하는 그 의미가 맞나요? 이름의 끝자리를 땄는데요. 비단 그뿐만 아니라 저희 이름 풀이하면은 밝을 명의 빛날 휘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밝게 빛내보고 싶어서 했고요.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름만 보고도 서로를 알 수 있는 그런 팀워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각오를 팀명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팀 정말 만만치 않은 토론을 펼치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요. 마지막으로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부터. 네, 평소에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토론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기회였고 결승에 올라온 만큼 생산적이고 즐거운 토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와일드카드 각오 한 말씀. 네, 저희는 지금 상대편과 좋은 얘기, 좋은 논의해서 결승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팀 모두 침착하게 각오를 밝혔지만 그 안에는 토론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심사를 맡아주실 심사위원 5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이성용,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이효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미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오영식, JTBC 정치부장 임종주. 네, 결승전의 승패는 5분의 심사위원단의 점수를 합산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토론 진행 방식과 규칙을 소개해드립니다. 결승전 토론 진행 방식. 결승 시간은 총 30분으로 양 팀은 90초씩 찬반 기조연설을 합니다. 자유토론은 각 12분씩 24분간 진행하고 토론을 마치면 90초씩 마지막 주장을 펼칩니다. 네, 오늘 토론의 주제,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완전 국민 경선제는 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 방식이죠. 소속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참여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의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성 정치인에게 유리해서 신인 참여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을지 찬성 측에서는 도입해야 한다, 반대 측에서는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서 본격적인 토론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양 팀의 기조연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의 명희팀 1분 30초 내로 기조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기조연설 맡은 명희팀의 김동휘라고 합니다. 저희는 다음 3가지 근거를 통해 대선과 총선에서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도입을 주장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란 상향식 공천 제도의 일종으로 공천권의 범위를 유권자에게 확대하는 완전 국민 경선제를 의미합니다. 첫째, 오픈 프라이머리는 국민의 민의를 보다 잘 반영하여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천 과정의 민주화를 통해 국민의 뜻은 공직 후보자에게 보다 잘 전달될 수 있고 이를 통한 의원 자율성의 강화는 국회의원의 실질적 대표성을 강화합니다. 둘째, 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밀실 공천, 개파 정치 등의 파행으로 인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뿌리 깊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은 하향식 공천으로 말미암은 오랜 문제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지지자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러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입법적인 방식으로 도입되어야만 합니다. 국민이 오랫동안 원해온 그리고 정당들이 공허하게 약속해왔던 상향식 공천은 입법적으로 보장되어야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법제화 없이 반복되어 온 상향식 공천에 대한 약속은 뚜껑을 열어보면 명목상 상향식 공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결정이 소수에 의해 결정되는 현재의 공천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소외되고 상처받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천 후보자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국민의 손으로 결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어서 반대팀 와일드카드의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반대 측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저희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는 국민의 전면적 참여라는 명목 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대 측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안 된다를 주장합니다.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왜곡된 선거 결과를 초래합니다. 일반적으로 유권자는 정치 정보에 대해 익숙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당내 정보에 대해서는 더욱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 기준은 당의 대표성 혹은 공직자로서의 능력이 아니게 됩니다. 후보자들이 가지는 인기나 매력 등의 스타적 요소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는 인기를 얻기 위한 캠페인에만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인기 영합주의 선거로의 전락을 의미합니다. 즉, 왜곡된 선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당 정치의 약화를 초래합니다. 당의 공천 과정을 거친 후보자는 곧 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의 정체성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당론을 반영하기 힘든 국민의 여론만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거 하에서의 후보자는 정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기 어려우며 이는 정당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정당 정치 전체의 약화로 귀결됩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자유토론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 팀의 기조연설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24분 동안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당 한 번의 발언 시간은 2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점 요인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는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의 반대팀 와일드카드부터 발언을 시작해 주시죠. 네, 반대 측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저희의 입장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민주주의에서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과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저희는 참여 민주주의를 명목으로 하여 많은 부작용이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다면 그 정책의 도입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유토론 때 12분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기조연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제도가 민의를 반영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효과적 실현에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대의민주주의라는 건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4,800만 모두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체제를 대의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오픈 프라이머리로 인해서 정당 정치에 훼손이 있다면, 정당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는 오히려 정당이 약화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의민주주의 정의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정당을 매개하지 않은 다른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가 제안한 의원의 자율성을 통한 대의민주주의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정당을 매개로 하는 그 대의민주주의는 과거에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노동자당과 같은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이제 되게 일단 산업화 시대가 많이 진전되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같은 경제혁명 해도 수많은 이슈들이 있고 예를 들면 뭐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것과 뭐 그런 것들이 다 다르죠. 농민들이 주장하는 FTA와 경제혁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가진 이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당을 매개로 한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국민과의 연계를 가지면서 그들을 공천 과정에서부터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그들이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러한 대의민주주의, 말씀하신 대의민주주의는 정당이 국민들과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는 구조라면 저희는 그 각자 개별 의원이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들이 그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똑같은 대의민주주의, 저희도 대의민주주의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안정훈 토론자께 발언 기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을 매개로 하지 않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시대가 변화하면서 매스미디어나 SNS와 같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대의가 대변되고 있다는 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기저, 근간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루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찬성 측 말씀대로 기본적으로는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왔고 앞으로도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제도가 국민의 참여라는 명목하에 정당 정치를 훼손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저희도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국민의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오픈 프라이머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왜곡된 선거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는 예비 경선입니다. 그 말인즉 당내 정보에 대해서 유권자들 알지 못한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그 대의가 진정 대의로 반영됐을까요? 아닙니다. 왜곡된 대의로 반영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의를 진정 대의 민주주의라고 설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그 이후로 나갈 수 없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크게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그 대안에 있어서 방법론적인 차이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때 말씀하시는 바가 자칫 정당을 위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 정당을 위한 민주주의처럼 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당이 정체성을 갖고 어떤 당론을 펼쳐나가는 것은 국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하여 정당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공천권이 당내 지도부 혹은 어떤 소수의 어떤 계파에게 있는 현실에서 그런 참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공천권으로 말미암은 계파 정치 및 각종 정당 정치의 폐해가 10수년, 20년 넘게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실 수 있을지요?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정당을 중심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정당이 지나치게 국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중심으로 정당이 운영되면 좋죠. 하지만 국민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루트는 아이러니하게도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정치의 기본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민의를 지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 정당 옹호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라도 정당 정치는 유지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는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공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픈 프라이머리, 굳이 부작용 많은 오픈 프라이머리 없이도 다른 대안으로도 충분히 공천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판넬 보시죠. 네, 판넬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넬을 보면 여론조사, 당원 투표 각각 일정 비율을 반영해서 국민의 의사와 당 의견을 고르게 수렴한다. 새정치 민주연합은 공천 규정을 당규로 명문화하여 이해 관계에 따른 공천 조작 가능성을 차단한다. 저희는 당 정치, 정당 정치 앞으로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저희 발전이 없었던 게 아니라 국민의 정치 의사 반영하기 위해서 당원 개정하고 당규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바꿔나가겠죠. 왜냐하면 국민이 원하니까요. 하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는 그러한 국민이 원하는 것을 마치 국민이 모두 다 가져갈 수 있게 그러니까 국민이 모두 다 가져가는 것처럼 좋게 포장한 것이지 사실상 그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정당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루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한계가 봉착한 상황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민주노동당이 굉장히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진성당도 많이 확보하고 상당히 세를 많이 불렸습니다. 하지만 2005년과 2007년에 두 차례 재보궐선거와 그 대선에서 좀 안 좋은 일을 겪은 다음에 이제 당원들이 탈퇴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분당에 이르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제 왜 민노당 지지자들이 지지를 철회했나 하는 인터뷰 자료를 본다면, 민노당이 민주노총 가입자, 대기업 노동자, 정규직만을 대변하는 정당이지 우리 비정규직 그리고 비가입자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자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즉 노동자를 반영하겠다고 나온 당의 정체성 명확하죠. 하지만 현대사회는 그냥 노동자만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러한 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개별 의원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들이 대변하는 그 유권자에게 할 수 있도록 그 의원의 자율성의 폭을 높여야 된다. 정당을 기초로 하는 것만으로는 이해관계가 잘 대변되지 않는다. 그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예, 첨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와 같은 당규와 당원 저희도 역시 확인을 했습니다. 항상 노력을 하고 있죠. 하지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19대 총선 때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던 한 정당은 전체 지역구의 원래 80%를 경선으로 하겠다 했는데 4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그런 경선 역시 다양한 좀 여론조사를 굉장히 임의적으로 실시를 했고 국민 경선에 대한 욕구 그리고 그에 대한 다짐은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가 1991년 그때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고 계속되어 있거든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대안을 혹시 그렇게 이제 획기적으로 어떻게 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 해놓고 47% 했다. 그런 것들은 문제죠. 하지만 저희가 방금 전에 판넬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각 두 당이 모두 당헌과 당규를 통해서 명문화했고 그것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천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국민과 한 약속 충분히 지킬 수 있고 상향식 공천으로 충분히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문제들은 제도적 차원에서의 문제였고요. 지금부터 실시하는 것들은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찬성 측께서는 계속해서
의원 자율성의 강화를 이유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찬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오히려 의원 자율성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축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요, 365일을 선거 기간으로 만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국민들의 민의를 시시각각 대변해야 되고 단순히 민의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후보자의 유권자의 선택을 얻지 못하면은 정치 생명이 끝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자율성보다는 유권자에게 묶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유권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의원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의원을 경선의 덫에 끌어모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 정치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다른 방식의 공천, 정당도 만족하고 유권자도 만족하는 그런 공천이 실시돼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말하는 의원의 자율성은 유권자로부터 자율성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저희 말은 당론으로부터 지나치게 지금 똑같은 당 투표를 해야 되는 그 당론으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다. 왜냐하면 공천권을 국민에게 줌으로써 의원들이 이제 당 대표의 당론보다는 오히려 이제 아래쪽에 더 관심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자율성 개념이 조금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첨언하자면 이제 당원 당규로 이제 해소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입법적인 얘기를 세 번째 기조연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굳이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미 지금 새누리당 당헌에도 99조에 의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와 국민참여 선거인단 대회 등 상향식 추천 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미 당원에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공천권이 이미 당 대표에게 있고 그렇다면 그 여지가 계속 제도적으로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도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그거를 공천권을 국민에게 줘야 된다. 그것이 지금 밀실 정치, 그런 개파 정치의 근본적인 해석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논점입니다. 그러면 네, 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세 번째 논거에서 입법적인 방식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도적 도입을 하자고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그 자체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당론으로부터 자유롭다. 좋습니다. 하지만 당론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당과 멀어지고 그러면 그 책임 소재, 어떤 정책을 했을 때 그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이걸 당의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아니면 그 개인의 책임을 물어야 할지 결과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물러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지금은 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 정치를 기반으로 한 상태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그게 필요하다면 입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극단적으로 국민에게 모두 책임을 넘기는 그러한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네.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좀 더 명확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당이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죠? 내일 정치가 잘못되었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당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하게 된다면 그 개인이 당과 상관이 없는 외부 장에서 들어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당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인기에 부합하기 위해 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겠죠. 하지만 그 정책이 끝나고 나서 그 당의 만약에 그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죠. 하지만 이걸 그 당에 물어야 할지 아니면 그 개인에 물어야 할지 그 개인은 물러섰는데 그러니까 당에게 물으면 그 책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다는 거죠? 당은 개인보다 행위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개인은 물러나면 끝이지만 당은 유지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들이 개선하게 나가면 훨씬 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고 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책임은 첨언하자면요. 뭐 처벌을 한다, 구체적으로 500만 원의 벌금을 낸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책임 소지,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를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당이 만약에 당원과 찬성 측 말씀하신 대로라면요. 당원이 유권자를 생각하고 당과의 자율성이라는 건 좋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돌려 말하면은 당을 신경 쓰지 않는 당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이 기본인데도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당원 같은 경우에는 정당에 관계없이 그냥 개인이 책임을 가지고 소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정당 정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의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지금 처음부터 좀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마치 뭐 당은 없고 모든 개별 국회의원들이 따로따로 하는 뭐 그런 것을 지금 상정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정당 정치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당론으로 의원들을 강하게 규율을 해서 그걸 그렇게 해서 그 자율성이 지나치게 없어지는 그거를 그게 문제라고 진단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천권이 있더라도 정당 정치는 여전히 존속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국회의원 차원에서는 자신들이 유권자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입법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어떻게 입법합니까? 입법 못하죠? 그래서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그런 체계로서 정당이 자율적인 의원들 집합체로서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의원총회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 구속에 의해서 입법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얘기는 의원들이 뭐 원자화된 이런 의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건 마치 정당이 없을 때를 상정했을 때 유효한 비판인지 저희는 자율성이 가미된 정당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 첨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비단 공천 과정의 민주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천은 이제 데이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공천을 받고 어떤 공직 후보가 된 다음에 어떤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천권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해서 반응성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개파 정치, 기타 등등의 파행이 있지 않다 손치더라도 그게 해결이 된다 손치더라도 하향식 공천이라면은 당내 지도부 등 굉장히 소수에게 반응성을 보일 수밖에 없고 이는 자신에게 표를 행사했던 유권자에게 반응성을 보이지 않음. 그리고 그 의정 활동이 실질적인 대표성을 띠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기결을 갖게 됩니다. 이는 말씀하신 대의민주주의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김동희 토론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토론이 약간 2분, 3분 정도 평행선상에서 진행된 것 같아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당원이라는 사람이 정당에게 따라다니면서 가야 되냐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가야 되냐 저희는 꼭 어느 하나를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당도 생각하고 국민도 생각하는 당원, 후보자,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아예 배제되고 유권자들만을 따라가는 그런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선관위에서 제시한 오픈 프라이머리는요. 기본적으로 국민의 참여 100%로 경선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정당이 어떠한 개입, 어떠한 관여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당원은 정당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요. 정당과 무조건 가까이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국민과 무조건 가까이 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둘 다 잡아야 한다면은 저희가 판넬로 말씀드렸던 당원도 생각하고 국민도 생각하는 그런 공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네, 첨언하자면 08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예비선거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거기서도 그 후보의 정치적 능력이나 아니면 국민을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감정적 호감 혹은 그 사람의 특성에 귀인해서 훨씬 더 많은 투표를 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고 어떤 출처를 말씀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논문 출처는 경선제도에 따른 유권자 선택의 변화, 2008년도 미국 대선 경선의 함의, 장승진 이제 여기서 나온 출처고요. 네네네. 내용 자체는 2008년 미국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오바마 선택에 영향을 끼친 요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바마에 대한 호감이 폐쇄적 혹은 수정형 예비선거보다 개방형 예비선거, 오픈 프라이머리겠죠.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보고서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내렸을 때 개방형 예비선거와 폐쇄형 예비선거를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개방형 예비선거일 때는 후보자의 이념, 정책보다는 후보자에 대한 감정적인 생각, 인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희는 유권자가 좀 더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권자는 아주 높은 수준의 정치적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연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그런 필연적인 제도에 의해서 유권자들은 이념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정서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요.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수정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는 경선에 관련된 것이죠. 예비 경선. 그렇죠. 지금도 현재 본선거에서도 후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감 선거할 때 75%가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본선거임에도 모르는데 예비 경선, 당내 정보에 대해서 더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 완전히 열린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몰라서가 아니라 국민이 모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문제고 그 자체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제도적인 결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도적인 결함이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자면 약간 인과관계를 저희랑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그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해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당에서 하향식으로 예를 들어 자기 지역구에서 막 몇십 년 한 사람을 다른 지역구에 놓고 이런 식으로 하향식으로 공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 잘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면 그 후보자는 이미 당내 경선 차원에서부터 유권자에게 지지를 얻어야 되는 환경에 처해 있죠. 당연히 유권자에게 어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대 측에서는 유권자에게 어필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뭔가 좀 감성적이고 약간 이런 측면만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유권자에게 어필을 한다는 것이 그 유권자에게 정책적으로 어필을 한다는 것이 당원에게 어필을 하는 것에 비해서 열위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는 경선 과정 자체부터 그걸 보장함으로써 당연히 유권자와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모르는 이유를 그걸 오픈 프라이머리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는 대답입니다. 첨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당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반대 측께서는 완전 국민 경선제도, 즉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당의 위기를 갖고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욱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 정치의 위기가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이 조금 더 시적절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해결책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방향들이 굉장히 중용적이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방향인데요. 그리고 그와 같은 방향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계속 발전해 오고 있다. 그것을 지켜봐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정당이 어떻게 공천을 상향식으로 바꾸고 있고 잘하고 있다. 박수를 쳐줘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원천적으로 국민을 대표해야 될 정당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유권자에게 묶이는 것이 아니고 공천권자에게 묶이고 있는 이 현실. 이 현실은 대의제에게 결코 맞지 않고요. 이거는 지켜볼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개혁해야 되는 문제가 맞습니다. 예, 과연 어떻게 그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그러한 대안들이 지금껏 없어왔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게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요. 네, 지금 워낙 열띤 토론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금세 흘러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 찬성 측에는 3분 16초, 반대에는 2분 28초가 남아있습니다. 자유토론 시간 분배 잘하셔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볍게 반박드리고 시간적 관계상 저희도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천권자에게 묶이는 현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판넬로 제시하셨다시피 일방적으로 당이 너 나가 이런 식으로 하는 현실이 아닙니다. 여론조사 반영되고요. 국민투표 반영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의사도 반영되고 당원의 의사도 반영되는데 왜 그것이 공천권자에게 묶이는가. 오히려 고른 판단을 통해서 경선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시간상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경선제, 민주적인 경선이라면은 정치 신인이든 현역이든 모두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겠죠. 하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치 신인에게 일방적으로 가혹합니다. 실제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전국 80여 개 넘는 지역에서 국민 참여 경선, 지금으로 따지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80개 넘는 지역 중에서 딱 5곳이 신인이 현역을 이겼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4곳은 본선거에서 패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요, 80개 넘는 전국 지역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한 결과 신인이 백지를 딱 1개 난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오픈 프라이머리는 기본적으로 정치 신인에게 가혹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첨언하자면 이게 오픈 프라임 도입하자는 게 기득권을 뺏자는 것이죠.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가지고 행사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는 기득권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12년 아마 총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5만 명, 서울시에 15만 명의 선거인단이 모였다고 해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뭐 단수 공천 이런 거 하고 뺀다고 생각해도 서울시 유권자의 제가 산수적으로 간단히 계산해보니까 3%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자료 찾아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저희가 입법적으로 전 국가의 선거처럼 실행한다면 단순히 민주당 그거 하는 거야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다르게 조금 더 많은 비율을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민주당 그 여론조사랑 모바일 투표를 더한 거랑 지역화 선거하는 거랑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 자료를 바로 원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첨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다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반대 측의 주장이 참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정당한 굉장히 효율적인 원칙이 있고 이 원칙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겠죠. 근데 원칙이 있다고 과연 현실적인 문제가 사라질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 때는 민주통합당에서 굉장히 그런 개파 정치가 극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임명을 요구했던 당시의 그 공천심사위원께서는요, 수치화할 수 없는 당선 가능성은 각종 명분으로 각 개파의 입김이 비집고 들어왔다. 일부 심사위원은 자신의 개파의 정보를 흘렸다며 당내 실력자들이 후보자를 찍어내리는 경우도 허다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비단 이뿐이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국회 보좌관들 역시 개파 정치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점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데 어떤 원칙이 있다라고 해서 해소가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게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첨언하자면 말씀하신 지금 19대 총선에서 공심위가 공천심의위원회가 경쟁력이 없다만으로 상당히 모호한 기준이죠. 그렇게 떨어뜨린 곳이 22%입니다. 전체 지역구의.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장은 이렇게 지금 당헌에 맡기는 것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핵심 논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사례들에 대해서 한 번에 반박을 드리면요. 이제 이런 다양한 상향식 공천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문제 발생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가 내세운 이 대안들, 새누리당은 퍼센테이지까지 명시를 했고요.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당들은 퍼센트까지 명시를 하면서 상향식 공천을 천명을 했는데 그 공천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제가 들은 문제는 제 기억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향식 공천에서 발생된 문제였고요.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찬성 측에서는 계속해서 입법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법의 또 다른 이름은 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좋아 입법이지. 이것은 결국에는 모든 정당에 대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신인에 불리하다, 선거는 왜곡된다, 정당 정치 훼손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빤히 보이는 제도를 입법화해서 정당들에게 강제하는 것이 옳을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의문을 제기하고요. 네, 선거 결과가 왜곡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방금 말씀하셨던 익명의 의원. 하지만 이게 오픈 프라이머를 간다고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신인에게 더 가혹하고 오히려 그 국민 대의를 반영하지 못한 제한된 정보로 인해서 국민은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 현명하지만 그 제한된 정보 때문인 거죠. 네, 그리고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정당 정치 훼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저희는 정당 정치 훼손이 아니라 의원의 자율성을 좀 더 강한 정당 모델을 계속 말씀드렸다고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걸 정당 안에 있는 걸 유권자에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당 수입 중에 국고 보조금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한 36%, 민주통합당은 40%였다고 2012년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주제가 지금 공직 선거자 추천 아닙니까? 공직,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겁니다. 정당은 이미 당원들만으로 지금 잘 돌아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국가의 보조금 없으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대 정당들 같은 경우는 당비를 납부하는 열성 회원이 2012년 기준 7.9%에 불과합니다. 당원 위주로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당원 위주로 돌아가는 식으로 정당 정치를 운영하고 그 이념 가지고 국민들에게 두 가지 패키지를 선택하라고 한다고요? 저는 그것은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약간 지금 현재 국가에 의존하는 준국가 기관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논의 대상인 공직 후보자 선출이라는 점을 볼 때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주자는 주장은 크게 문제되는 주장이 충분히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당 정치에 대해서도 분명히 처음에 저희는 정당이라는 것이 있지만 의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당론에 완전히 묶이지 않은 그런 형식의 정당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공천권을 이제 국민들에게 넘겨줘서 가능하다. 저희가 계속 그렇게 강조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7초가 남았는데요. 사용 안 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자유 토론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결승전을 마무리할 맺은 말을 양 팀에게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대쪽에 와일드카드의 입장을 맺은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반대측 와일드카드 맺은 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의견과 자유토론 모두 잘 들었습니다. 이번 토론은 결국에는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긍정적 취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 자율성이 당으로부터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오픈 프라이머리 취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굳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런 부작용이 많은 제도를 통해서 시행되어야 하냐에 대해서 찬성 측은 검증해 주시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저희가 여론조사 플러스 당원투표를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수많은 대선과 총선에서 여론조사가 당원투표, 즉 당의 의견을 뒤집은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안으로도 충분히 의원의 당으로부터의 자율성이 강화된다는 것을 입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국민의 선택 100%라는 극단적인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 정치의 문제점, 저희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안을 만능 열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고착화되고 또 정당의 전체로서 도입이 된다면 저희는 충분히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오픈 프라이머리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오늘 토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참여민주주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여민주주의는 정말로 중요하죠. 하지만 저희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신인에게 기본적으로 불리하고요. 선거는 왜곡되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가진 채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라는 것은 구더기가 있는 물에 장을 담그는 것과 같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에 반대합니다. 반대측 마무리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국민 완전 경선제를 시행하면 선거 결과는 왜곡되고 또 정치 신인에게는 너무 가혹하다라는 입장과 함께 여론조사 등으로 얼마든지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찬성 명희의 맺은 말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맺은 말을 맡은 명희의 소년명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했는데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반대 측께서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다양한 문제를 말씀을 했었어요. 선거 결과의 왜곡, 신인들이 뽑히지 않는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가 과연 뽑히는 것만이 문제일까요? 뽑히고 나서 이후의 활동이 얼마나 자율적이고 자율적이지 못한가 역시도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천권이 지금 현실에서 계파 정치가 해소되지 않고 각종 파행들이 난무하는 현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는 물론이거니와 이것이 해소되더라도 될지라도 공천권이 있는 자들에게 가능성을 보인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은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묶이는 거, 얽매이는 것이 과연 실질적인 대표성, 대의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이 논의는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어야겠죠. 경선에 늪에 빠지고 경선에 덫에 빠지는 것은 지금 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대안, 원칙적인 대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석에 있는 곳에 장을 담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구더기를 빠져나와야 됩니다. 구더기가 묻어있는 그 장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천권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지금 이 공천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의 정치 활동에서 소외되고 상처받는 유권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승전 토론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심사위원단께서는 최종 심사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박한 지식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친 환상의 콤비 와일드카드. 반면 청중을 사로잡는 허술로 토론 분위기를 주도한 명희.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승의 영광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네, 이렇게 해서 제11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결승전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접전이 펼쳐졌는데요. 과연 심사위원들께서는 오늘의 결승전을 어떻게 보셨을지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양 팀 찬성 반대팀 아주 치열하게 그리고 좋은 토론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우선 감사라 그럴까요? 격려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이 토론 과정에서는 주제 자체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자기 주장에 대한 논거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중계수 때보다는 좀 긴장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중계수 때는 좀 더 논리적으로 좀 나았던 것 같은데 아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또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또 두 팀도 너무 잘해줬습니다. 이 토론 주제와 관련되어서 우리 대학생들이 아마 내용적 측면에서 충분히 다 이해하거나 숙지하는 데는 나름대로 또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논리와 논거를 제시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이나 반론들을 피면서 일방적인 자기 이야기가 아닌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열띤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해준 점은 저는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좋은 토론의 또 핵심은 뭐냐면 듣고 대답하기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노래는 다 애워가지고 와서 음정 박자가 아무리 잘 맞게 자기 노래만 열심히 부른다고 해서 그게 좋은 토론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의 노래도 완벽하게 애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론을 할 때는 그 양 노래를 들으면서 부르면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아마 좋은 토론의 아마 최강자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수고하셨고 잘하셨습니다. 그 찬성팀인 명희 같은 경우 차분한 그 자세, 아주 너무 빠르지 않은 그런 그 어투, 액센트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팀 와일드카드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 굉장히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점은 다른 심사위원님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너무 달변이다 보니까 너무 훈련돼서 이렇게 뭐 좀 암기하고 온 거 아닌가 하는 듯한 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어투는 조금 완급을 조절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의 문제점 지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설득력이 있었던 점 아주 높게 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의 심사위원의 심사평까지 모두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제11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게 될 주인공들의 이름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봉투 안에 있습니다. 과연 그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발표해 보겠습니다.
제11회 전국 대학생 토론 대회 대상 와일드카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명이 다 고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로 좀 팀의 콘셉트를 잡았는데 그것이 좀 결승에서 많이 발현되지 않았나 해서 그래도 항상 저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한테 항상 감사하고 누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